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가는 삶이 조금은 버겁더라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라보는 오늘은 금요일 아침인데요. 주말 기다리면서 오늘 가볍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몸과 마음이 고된 마음으로 맞는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 여전히 미지의 오늘이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텐데요. 그 미지의 길 끝에서 기다리는 미래가 가능한 밝고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의 실패도 오늘의 망설임도 한낮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터이니 아무쪼록 이 계절의 초록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 하나 피어나기를 바라는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여러분의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금요일 아침에 라라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미지 그리고 미래라는 말을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푹 빠져있는 드라마에서 좀 착안을 해봤어요. TVN에서 박보영 씨가 1인 2역으로 아주 열연을 하고 있는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게 쌍둥이 자매가 이제 박보영 씨가 1인 2역을 하고 있는데 미지와 미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얼굴이 아주 똑 닮아서 어린 시절부터 근데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쌍둥이들은 좋겠다. 잘하는 과목을 막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내가 그인지 그가 나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그 작가분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자아 그리고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초반에는 조금 의아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가벼운 느낌의 나의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정말 박보영 배우는 그야말로 믿보배이다. 믿고 보는 배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모두의 삶도 같겠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미지의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여정일 텐데요. 자, 이 아침 여러분의 미지가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만나뵀던 따뜻한 초대 손님 한 분을 계속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난주 이분과의 만남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혹은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고우신지. 제 주변엔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탑클래스의 편집장이자 탑클래스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질문역이라는 또 하나의 멋진 잡지를 완성시키시고 지금은 잠시 쉬어가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김민희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눠주신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저희 우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 우리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 말자 그랬는데 밤새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커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력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이거를 약간 왜 생일 맞은 분에게 덕담 들려줄 때 있잖아요. 대신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콘텐츠 범람의 시대 독자들은 왜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탑클래스를 읽어야 하는가? 사유의 운동장을 넓혀주는 잡지, 성장 마인드셋을 안겨주는 잡지, 나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잡지를 지향합니다. 30년, 50년, 더 나아가 100년간 영속 가능한 잡지가 되기 위해 더 고민하겠습니다. 독자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편집장의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치셨는데
이거대로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진짜.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이게 네. 우리 인연이 있잖아요. 또 네, 목소리가. 네. 정현주 아나운서님은 아침의 목소리? TBS FM에서 네. 예전에 상쾌한 아침 프로그램 그쵸. 진행했을 제가 때. 그 아침의 목소리를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네. 저는 밤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때 그 이야기. 예. 네. 결국에는 잘하시다가 잘렸다는. 그러니까 고정 게스트로 제가 네. 아침 시간에 나가서 네. 계속 꽤 오래 했었거든요. 누구랑 하셨었죠, 그때? 그때 황원찬 아나운서랑. 네네네. 근데 PD님이 전화가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괜찮으신데 컴플레인이 들어왔대요. 택시 기사님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나긋나긋해서 졸린다고.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야간 프로그램, 심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러고서 제가 잘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 맞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제 귀에 들리기에 김민희 편집장의 목소리는 밤이든 아침이든 어디든 잘 어울리시긴 하는데 포즈가 조금 더 여유로우세요. 저는 깨방정이죠. 톤 자체도 약간은 좀 지르는, 그러니까 소리 반 공기 반이 아니라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소리라면 우리 김민희 편집장님의 소리는 목소리 음색 자체는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런데 소리보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포근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 그 속도감이 저보다는 제가 약간 스타카토에 어울린다면 안단테에 어울리는 그런 리듬감이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PD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근데 저 참 좋은 목소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항상 저희가 이런 기계적인 것 없이 만났으니까 육성으로 들릴 때보다 지금 제 인이어로 들어오는 김민희 편집장의 목소리는 자주 불러주세요. 그럴게요. 진짜 자주 와주십시오. 네네네.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탑클래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정기 구독권을 3분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조만간 그 발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김민희 편집장이 이번 주도 3분께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께 선물을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댓글로 좋은 질문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면요. 3분을 우리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심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정기 구독권 6개월권을 드리겠습니다. 꽤 비쌉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꽤 비싸요. 아니 근데 더 많이 받으셔도 될 만큼 그리고 이게 지금 우수 콘텐츠 잡지로 올해 선정이 되셨죠. 문광부 선정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20주년도 맞이하신 거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우수 잡지로 선정이 되신 것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이렇게 매력적인 분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김민희 편집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마 뭐 제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지식인 이어령 선생님의 제자이시고 또 이어령의 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또 울림을 주신 작가이기도 하시거든요. 좀 잘난 척 좀 해봐주세요. 겸손 그만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모실 수 있다는 게 늘 영광인데. 아이고,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이게 더 띄워도 돼요. 저는. 제가 인터뷰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게 사실 이어령 선생님 덕분인데요. 제가 이전에 시사주간지에 있을 때 이어령 선생님의 창조 이력서를 오랫동안 연재를 했어요. 근데 연재를 하시면서 저한테 자네는 이러이러한 3가지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훌륭한 인터뷰어가 될 자질이 있어. 근데 그 3가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오글거리니까. 아니에요. 저 궁금해요. 그런가요?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어령 되게 선생님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저도 궁금했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학교 다닐 때 음. 교양 수업 2개, 한국인과 정보사회, 한국 사회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교양 수업을 듣고 네. 대학원 때 한국 문화의 기호학 음흠. 이라는 소설 그 전공 수업을 듣긴 했지만 사실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언론인이 된 다음에 선생님하고 배웠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쓴 인터뷰 글을 보시고 밥을 먹자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평창동에 아주 근사한 룸을 하나를 딱 오. 빌리셔서 예, 예. 아주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코스 요리를 우와. 사주셨어요. 네.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그랬을 것 잘 같아요. 못 예. 먹었습니다. 예. 사실 소화도 잘 안 네, 되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이러이러한 평생 동안 당신께서 해온 창조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 창조의 순간들에 어떤 발상을 했는지 그 창조의 이력, 창조의 비법, 창조의 정수를 알려주는 그런 연재를 하고 싶다. 근데 자네가 하겠는가 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격주로 네. 네. 선생님을 찾아뵙고 2시간 넘는 인터뷰를 그렇게 했으니까 세어보니까 12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주변에 글 잘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인연을 맺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전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3가지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하나는 자네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근데 그건 저도 인정.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인정. 예. 그 진심이 뭘까? 저는 한 번 더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네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 네, 선생님 인터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이가지 저가지 길로 막 가지치기를 그렇죠.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 은하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기도 그렇죠. 한데 그 맥락을 잘 따라오면서 들어야지 선생님이 이제 원래부터 하시고 싶은 말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은 꽤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자네는 자네를 내세우지 않아. 저 그것도 인정.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이제 제가 뭐 부연 설명 물론 해주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자네는 자네를 잘 드러내지 않아라는 것의 부연 설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탁월해라는 평가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제 커리어에서 제 업을 다져나가는데 방향타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잘 확신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어령 선생님이 인증 마크를 받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네요.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나를 정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저분이 나를 믿어준다면 난 꽤 이런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사실 좀 자신감이 없는 편이에요. 캐릭터상.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이런 방법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신뢰를 하기 조금 애매할 때는 내가 정말 믿는 분한테 나를 믿는 법을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저희 또 패밀리인 신지원 교수님한테 많이 여쭤보는데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을 땐 신지원 교수님한테 여쭤봅니다. 네. 그럼 그분이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나는 날 못 믿지만 난 신지원 교수님을 믿어. 맞아요. 저분이 날 믿는다면 난 할 수 있어. 맞아요. 이렇게 용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과거의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본 누군가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인정을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도 우리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감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를 믿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 그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분들이 오히려 본인을 맞아요. 너무 성찰해서 맞아요.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고
너무 과신하는데 같은 신분들이 맞아요. 너무 스스로를 믿고 그야말로 나댄다라는 그런 표현이 적합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김민희 편집장은 사실은 그렇네요. 본인에 대한 네. 믿음을 충분히 더 가지셔도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제가 노규식 박사님과 또 자연적으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분은 또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맞아요. 성향이 오히려 네. 그렇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성향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여성은 완벽을 교육받고 남성은 용기를 교육받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은 완벽해지기 전까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아직 더 맞아요. 배워야 돼.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꼬리를 내리는데 예. 남성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네네. 남성분들은 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한번 해볼까? 일단 부딪혀봐. 부딪혀봐. 근데 부딪혀 보다 보면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가는 있어 것 왔어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네. 저도 이게 인터뷰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왜 부각되지 않고 저 사람은 만나보니까 사실 실력보다 부족한 편인데 네, 왜 네. 부각이 될까? 네. 왜 누구는 실력보다 더 잘 나가고 누구는 실력보다 안 나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인터뷰어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오랜 고민을 했고 그 대답에서 제가 찾은 거는 발견자였어요. 발견자. 네. 저는 이런 명명도 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발견자. 네. 스스로가 네. 나를 돌아보니 네. 발견자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하. 내 스스로를 자문자답하면서 나를 찾기도 네. 하지만 좋은 질문을 외부에서 받았을 때 나의 그 사유의 지평이 확 넓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화란 그 두 사람의 공통된 경계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왜 교집합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교집합의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가진 지식의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성장은 서로 다른 질문을 통해서만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나는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해서 타인을 확장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 내면에는 아직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아주 멋진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로 스스로도 몰랐던 언어로 명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거 저 오늘 처음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몰랐던 저를 맞아요.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 제일 짜릿하고 맞아요.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끼고요. 그럴 때가 네. 김민희 편집장과 이야기할 때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사실은.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을 잘한다는 것을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신지영 교수님과 이정숙 작가님과 우리 김민희 편집장과 제가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처음에 교집합에 집중했었는데 이 확장되는 이렇게 점점 넓어져가는 그걸 제가 인식하고 나서 저도 약간 자신이 없을 때 김민희 편집장께서 저한테 그걸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공적 말하기 쪽으로 그렇죠. 책을 쓰셨으면 좋겠다. 말하기의 정석이 네. 당신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네. 정리가 되니 그걸 정리해서 써보자라고 네. 산 파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말하기라고 하면 관계에서 말하기, 상처 주지 않는 사적 말하기에 대한 책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공적 말하기에 대해서는 아직 맞아요. 명명된 맞아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거를 맞아요.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너무 잘 해주시는 네. 분이라서 네. 제가 막 뻔뿌질 옆에서 했고 그야말로 산파 네네. 나올 수 있게 아기가 나올 또 수 있게 뻔뿌질을 또 막 하니까 또 열심히 또 막 붐업이 되시고 또 책을 막 6개월 만에 쓰시고 맞아요. 와 되게 에너지가 아니 근데 좀 그때 말씀하신 네. 대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응축된 게 있었고 네. 그게 이렇게 빵 나가기 직전에 네.
그거를 말 그대로 발견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김민희 편집장께서. 세종서적의 그 주관님한테 네. 소개를 정소연 해드리면서 주관님. 네, 네. 제가 어떻게 정현주 아나운서님을 PR했냐면 이분이 이만해서 지금 이만큼 쌓여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쓰기 시작하면 아마 토해내듯 맞아. 다 써내실 거고 네. 워낙 공부를 오랫동안 맞아요. 해오신 예. 분이고 공부를 그냥 대중서적이 아니라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논문 수준으로 네.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서 예. 다른 데서 담을 수 없는 깊이를 담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책이 100% 대박 납니다. 라는 말까지. 예. 정말 근데 그렇게 5회 찍었고요. 너무 감사하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책을 써라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넌 써야 된다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지만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조금 난감해하고 있을 때, 선배 이거 이렇게 갖고 계신 장점이 있어요. 그 방향을 지금 보니까 발견해 주셨네요. 야, 역시 발견자셨어요. 고맙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겐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그게 아까 저희가 1편에서 차곡차곡이라는 키워드도 했는데요. 차곡차곡을 통해서 가지게 된 거는 안목 같아요. 네. 그 안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사람만의 빛나는 지점. 그거를 딱 알아봐 줄 줄 아는 면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터뷰어라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질문을 잘한다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하려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사람만 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요. 그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질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지 그 깊이 있는 질문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심층 인터뷰어는 주니어 기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어찌됐든 경험치나 사유의 시간 자체가 네. 조금은 경중을 네. 가렸을 때 경할 수 있기에. 그러니까 인터뷰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슈를 묻는 인터뷰, 네. 그다음에 정보를 묻는 인터뷰. 근데 저희 타클래스가 지향하는 인터뷰는 사람 자체를 묻는 인터뷰예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모기가 아니 지금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모기가 네.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얘도 생존하려고 그렇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근데 저는 정말 그 깊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김민희 편집장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발견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발견하기 위해서 본인이 갈고 닦아온 그 시간의 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의 노력, 이것도 굉장히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발견하고 싶은데, 평소에 어떤 아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랑은 조금 다른 성향의 아이였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렸을 때 엄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저는 막내 동생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또 다르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고3 때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힘든 시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이고, 가족사가 힘든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비밀 얘기를 저한테 많이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쩌면 안전한 유적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돌아보니까 하게 되네요. 이야, 저는 막 그 철근 콘크리트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공사판 같은 그런 심성이었어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강한 사람. 아니죠. 막 들쑥날쑥하는 뭔가 막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태연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사춘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죽음을 생각했다가 그쵸. 하루는 이게 뭐지, 하루는 뭐 한없이 즐거웠다가 근데 막 하루는 맥가이버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호기심 천국. 그쪽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호기심 천국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에는 안전하지 않고 스스로가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내 안에 가진 게 많은 분이어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예,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보면은 그 경청이라고 네. 우리 또 김민희 편집장 하면 한 경청력 하시는데 귀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가 좀 커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게요. 저랑 비교하면 진짜 저는 네, 귀가 좀 귀가 작은 커요. 편인데 네. 그 경청의 힘이라는 게 사실 조금 요즘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고심하다 보니 네. 그쪽으로 돌아간 거지만 어렸을 때는 경청 따위야 뭐 그냥 제가 저 혼자 막 서기가 바쁜 정도였지 이렇게 누군가한테 곁을 내주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확연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네. 나중에 경청력을 갖게 되셨어요? 말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직업상 이제 아나운서도 네. 사실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나운서를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대 포장되어 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 하지만 거꾸로 과소평가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대 포장이라 함은 겉보기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셔서 네. 화려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철저하게 조연이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네. 뉴스가 돋보여야 되는 거고. 컨텐츠가.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상대방.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 약간의 스텝으로 빠지는데 카메라 앞에 나와 있을 뿐인 거고 주연은 참여하시는 분이 주연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주객이 전도됐을 때는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는 거고. 네. 라디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 컨텐츠 내용이 들려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사람만 막 이렇게 방방방방 떠 있으면 남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고 나서는 진짜 네. 열심히 들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 얘기네요. 후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현주 아나운서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관심이 내 안으로 꽉 차 있던 네, 사람인데 네, 네.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맞아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네. 고심하고 그런 결과로 네.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빛나는 분이 빛이 나면 다행이에요. 되는 진짜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소평가돼 있다는 얘기도 잠깐 드리면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그냥 화려한 직업을 네, 네, 가졌던 네. 방송을 네. 하는 직장인 네. 정도로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그걸 해내기 위해서 진짜 맞아요. 이 백조가 발밑으로 열심히 물갈기를 막 옆에서 젓듯이. 봤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네. 어찌 보면은 조금 아나운서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걸 또 과소평가하는 걸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네. 작년과 올해 네. 그러니까 방송국을 떠나보니 조금 그런 편견 같은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저는 주변에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네. 저는 좀 저를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더 귀 기울일 줄 알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T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저는 F.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저희 둘이 굉장히 다른데 네. 굉장히 또 흡수가 잘 되는 게 그렇죠.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 마음과 네. 그 관계를 애쓰시는 게 네. 아주 사소한 모임에서도 네. 그게 정말 빛을 발하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현주 아나운서는 T신데 F 성향을 후천적으로 학습하시는 많이 분이고 학습했죠. 네. 저는 F인데 네. T 성향을 후천적으로 또 배우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서 네, 만나는 지점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하게도 네. 우리 김민희 편집장에겐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고맙습니다. 잘 어우러져서 제가 친구이자 또 지음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또 한 명의 스승입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네.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네,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네, 한번 네. 모셔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세 번째. 네, 아우 네, 미리 네. 언지를 주시진 않았는데 지금 네. 새로운 제안을 네, 주셨잖아요. 네, 네. 우리가 나눠야 될 말 중에 지금 한 10%도 못 온 것 같은 못했어요. 느낌이긴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네.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 영광스럽게 예, 여기 한 번 더 네, 여러분들 네.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끝인사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를 저희 애청자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뚜뚜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